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자료를 한 장씩 보면서요, 숫자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드의 현금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두 번째는 그래비티 판매가 정말 회사를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올해 최대 기대작인 미드사이즈 SUV 코스모스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성장 엔진이 될 것인가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슬라이드를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루시드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슬라이드부터 자신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접근은 투자자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루시드는 자신들의 강점부터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드는 여전히 업계 최고의 수준의 전비와 효율, 그리고 자체 개발한 전기 파워트레인 기술을 갖춘 회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 에어는 지금도 효율 면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비티 역시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상 경력과 제품 경쟁력입니다. 디자인, 주행 성능, 파워트레인,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까지 루시드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는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엔지니어와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도 있고, 제품도 좋고, 사람도 있다. 그런데 왜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매우 솔직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일관성 있게 실행하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약속했던 출시 일정은 계속 늦어졌고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서비스 투자 부족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이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죠. 전기차 시장에서는 구매 이후의 경험이 브랜드 충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루시드 역시 이 부분이 약점이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문제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는 점인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기업이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실수를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개선하느냐겠죠. 네 번째는 조직 운영입니다. 루시드는 조직이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고 또다시 인정했죠. 이것은 최근 진행된 대규모 조직 개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CEO 직속 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의사결정 단계를 줄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네 가지로 정리했네요. 첫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두 번째, 더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겠다. 세 번째,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 네 문장은요, 앞으로 루시드의 경영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루시드에게 가장 중요한 판매량보다 현금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기차 스타트업 성공 여부는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루시드는 그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14억 달러입니다. 루시드의 올해 운영비, 설비 투자, 그리고 운전 자본 전반에서 총 14억 달러 규모의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 자체를 바꿔서요, 지속적으로 현금을 아끼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미 실행에 옮긴 조치는 무엇일까요? 루시드는 두 가지 핵심 결정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 약 18% 규모의 인력 감축. 지난 6월 발표된 구조조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회사는 이를 통해서요,
연간 약 1억 5,8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조직을 보다 슬림하게 만들어서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애리조나 AMP1 공장의 2교대 생산을 종료한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부정적인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루시드의 설명은 조금 다른데요. 현재는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보다 이미 생산해둔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고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공장을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고를 줄이고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할인 경쟁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크죠. 최근 루시드는 일부 프로모션과 금융 혜택을 제공했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현금과 수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판매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즉, 단순한 판매 대수보다 차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나 건강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현금과 비용 절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고객과 품질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어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브랜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루시드도 그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요, 차량 성능보다 고객 경험을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새로운 직책의 신설이죠. 바로 최고 고객 책임자입니다. 루시드는 자동차 업계에서 고객 경험 분야의 전문가인 빌 헤이즈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라 지금까지 루시드는 좋은 차를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차를 구입한 이후에 경험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고객 만족을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 투자도 시작됐습니다. 서비스 센터의 기술 인력과 전담 직원을 35%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는 판매보다 사후 서비스가 브랜드 신뢰를 좌우하는 시장이죠. 기술자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 품질과 고객 대응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모바일 서비스인데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 역량을 20% 확대했다고 발표했네요. 이는 고객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일부 정비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이런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성과도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부품 공급과 서비스 운영을 개선하면서 서비스 예약 대기 시간을 30% 이상 단축했다고 밝혔네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차량 생산에는 성공했지만 서비스 센터 예약이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 밀리면서 고객 불만이 커지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루시드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량의 성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품질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안전성, 차량 접근 기능, 그리고 OTA,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달리는 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죠. 작은 오류 하나가 브랜드 신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루시드는 제품 출시 전 검증 절차도 강화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출시 프로세스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서 현재 판매 중인 차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코스모스와 같은 대량 판매 모델에서는 이런 품질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과 조직, 즉 루시드의 내부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루시드도 바로 그 문제를 인정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대대적인 리더십 개편을 공개했는데요. 조직 구조를 단순화하고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하겠다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짧지만 의미는 상당히 크죠. 그동안 루시드의 의사결정이 정말 느렸고 조직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번 조직 개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수익성을 앞당기는 것. 이번 실적 발표에서 루시드는 더 이상 우리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회사가 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 이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흑자로 가는 길을 더 빠르게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생산과 실제 인도량을 맞추는 전략이고, 과거 루시드는 생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를 생산하는 순간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객에게 인도되어야 비로소 현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생산 목표보다 실제 판매와 인도 속도에 맞춰서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릴 만큼만 생산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발표했던 18% 인력 감축.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 5,8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14억 달러 규모의 현금 흐름 개선 계획. 이 숫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핵심 지표죠. 운영비, 설비 투자, 운전 자본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해서 현금이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흑자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겠죠. 자, 이제는 다들 아시는 루시드의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자,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을 넘어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버와 누로가 있죠. 자, 루시드는 모든 로보택시 개발 일정을 예정대로 혹은 계획보다 빠르게 달성하고 있다고 문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죠. 스타트업, 특히 자율주행 산업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현재까지의 주요 마일드스톤을 모두 계획대로 달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행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천억 달러 모건 스탠리는 2040년 글로벌 레벨 4 로보택시 차량 제조 시장 규모가요, 약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숫자가 플랫폼 수익이 아니라 차량 제조 시장만 계산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만약 운영 플랫폼,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시장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루시드의 미래 생산 전략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 AMP2 공장입니다. 사우디 공장은 언제 완성되나요? 언제부터 실제 차량 생산하나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루시드는 그 질문에 대해 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건설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진입한다라는 의미를 문구로 내세웠는데요. 이제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MP2 전체 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하죠. 이 공장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차체, 도장, 배터리, 드라이브 유닛, 최종 조립, 물류, 유틸리티, 방문자 센터까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을 갖춘 종합 생산 기지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위치한 최종 조립동과 자체 공장이 눈에 띄는데요. 자동차 제조에서 이 두 시설은 가장 핵심적인 공정입니다. 차체를 만들고 도장을 한 뒤 배터리와 구동계를 결합해서 최종 차량을 완성하는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완성차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현재 공장 진행 상황도 공개됐습니다. 2027년 생산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인력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공장은 건물만 완성된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루시드는 지금 바로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주요 건물이 이미 운영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공장 외형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핵심 생산 설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체 생산, 도장 라인, 프로세스 공정, 최종 조립 설비까지 약 136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전체에
핵심 생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공장이 껍데기 단계에서 생산 가능한 공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의 미드사이즈 SUV 프로젝트 일명 코스모스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루시드의 가장 큰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대중적인 가격대의 차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에어는 뛰어난 프리미엄 세단이지만 시장이 제한적이었고, 그래비티 역시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가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오랫동안 하나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더 많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미드 사이즈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루시드는 그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루시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공정과 품질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 아, 참, 이 문장은 좀 의미심장하죠. 과거 루시드는 출시 일정이 다소 앞당겨지거나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출시 시점보다 품질을 우선시하겠다. 즉, 조금 늦더라도 완성도 높은 차량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고객 경험과 품질 중심 전략이 실제 제품 개발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현재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과 프로토타입 차량이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노 테스트입니다. 실제 도로가 아닌 시험 장비 위에서 모터 출력, 효율, 내구성, 열 관리 등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는 양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시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팩 양산 준비입니다. 배터리를 잘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겠죠. 루시드는 이미 이 단계까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단계도 공개했습니다. 추가 프로토타입 제작, 양산 직전 품질 검증, 각국의 인증 절차, 생산 라인 검증,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산 준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코스모스는 아직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양산을 향한 마지막 검증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했다면 이번에는요, 앞으로 무엇을 하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궁금해했던 2026년 하반기 전망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분기와 4분기 생산량이 2분기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문장만 보면 생산을 줄인다는 건 나쁜 소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운영 리셋 전략 때문입니다. 이제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공장 가동률보다 현금 흐름과 재고 관리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3분기와 4분기 인도량은 생산량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생산되어 있는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면서요, 재고를 줄이고 동시에 현금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에 있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자,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팔리지 않는 재고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산보다 인도가 많다는 것은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현금이 다시 회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실적 가이던스 이번에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전반의 검토가 끝난 이후 정식 가이던스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성급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12월에 투자자들에게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무엇을 발표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14억 달러 규모 현금 흐름 개선 계획의 진행 상황, 그리고 현재 회사의 유동성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가운데 중 하나이죠. 그리고 회사는 연말 실적 발표에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첫 번째는 2027년 가이던스, 두 번째는 중장기 성장 계획입니다. 2027년을 루시드의 본격적인 성장 원년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AMP2, 코스모스, 로보택시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는 시점이 바로 2027년입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고객과 품질이다. 세 번째는 조직과 문화다. 예전에 루시드와는 분명히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루시드는 기술력, 주행거리, 성능, 디자인으로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현금, 실행, 품질, 수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이야기하는 회사를 넘어서 실행과 결과를 증명하려는 회사로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직 흑자를 달성한 것도 아니고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경영진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인정했고요. 현금 흐름 개선, 조직 개편, 고객 경험 강화, 로보택시, AMP2, 그리고 코스모스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했다는 점이겠죠. 자,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숫자가 말하는 루시드의 현재 미래,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